5장 버저로 산토끼 연주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데 좀 에어컨도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해서 조금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좀 이해 부탁드려요. 네, 이게 시작할게요. 네, 소리와 버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뭐 시놈 시스템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제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소이달 웨이브,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리의 어떤 기본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버저는 뭐냐면 삐삐 소리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버저를 우리 적당히 조작을 하면 저 버저에서 이제 마치 그 전자 오르간이나 전자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처럼 소리를 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우리 미디 음악이라는 거, 미디, 우리 컴퓨터 음악, 이거 옛날 얘기죠. 지금 이제 이런 게 발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졌지만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던 겁니다. 버저로 삐 소리 발생시키기. 그러니까 버저가 이렇게 있으면요, 버저로 출력을 이제 주는 거죠. 이런 사인이나 코사인 웨이브를. 그러니까 이 주파수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겠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리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따르릉 하는 전화벨 소리를 그 다음에 올려 보겠습니다. 이 챕터는 뭐 이론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주파수를 달리해서 음계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실 진짜 어려운 건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이제 타이머 카운터라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죠.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서 뭔가 소리를 내는 걸로 바꿔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하지 않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음을 갖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서 도움을 하나 내보고요. 그 다음에 산토끼의 전체적인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이 챕터가 끝나게 됩니다. 먼저 소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이제 성대가 진동을 하고요. 그 진동에 공기가 진동을 하는 거죠. 이 공기의 진동은 이제 어떤 파형, 요런 파형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 파형은 이런 코사인파나 사인파의 선형 결합이다. 선형 가중합 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선형 가중합, 리니어 웨이티드 썸. 이걸 이제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 걸 리니어 웨이티드 썸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호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풀이의 분석이죠, 이게. 그래갖고 그게 고막을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음파가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 그 아트메가에서는 이런 코사인이나 사인파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렉탱귤러파, 사각파로 요 코사인파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듀티 사이클이 20%다라는 거는 여기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여기 실제 1로 뜨는 요게 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60%라는 얘기는 이거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여기가 60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60%예요. 네. 이걸 우리가 듀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듀티 사이클. 그러니까 듀티 사이클을 뭐 50%로 두게 되면 그러면은 뭐 이제 이런 그 코사인 사인파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태의 어떤 파형을 만들어서 소리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는 안 나오겠죠. 깨끗하게 나오려면 정말 뭐 도움이나 레음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내려면 정확하게 코사인 사인파여야 돼요. 이게 깔끔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버저로 발생을 이제 시킬 텐데, 버저로 발생시키는 음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요런 사각파, 이걸 이제 PWM파라 불러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요 PWM파로 발생을 시키면 다소 조금 투박하지만 그래도 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음악을 연주를 해볼 겁니다. 소리에 3요소가 있습니다. 요놈하고 요놈의 차이는 요놈이 주파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일정 시간 내에서 진동하는 횟수가 얘에 비해서 얘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음,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다. 이거 저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음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고, 저음은 이렇게 낮은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크기가 큽니다. 이건 크기가 작고요. 이건 이제 크기가 큰 소리, 이건 크기가 작은 소리가 되죠. 자, 요거 두 개는 주파수가 되게 유사해요. 그렇지만은 요 파형이 조금씩 다르죠. 약간 주파수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맵시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형 결합을 할 때 linear weighted sum, 선형 가중합을 이위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형 가중합을 할 때 더하고 빼는 게 달라지거나 위상이 다르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주파수를 섞어도 이렇게 좀 다른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맵시가 다른 소리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비슷한 주파수의 성분으로 다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맵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목소리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버저를 볼까요? 버저는 전자석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전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일이 이렇게 좀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압을 가해주지 않으면 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막대는 자석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면서 자석의 형태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전자석의 코일에 단속적으로 전류를 보낸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거를 온 시켰다가 오프 시켰다가 온 시켰다가 오프 시켰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온이고 여기가 오프죠. 그럼 온 된 순간에는 여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딱 붙습니다. 오프가 되는 순간 요 구간, 지금 이 그림상에서 요 구간 얘기하는 겁니다. 저 구간일 때는 떨어지죠. 여기처럼 떨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는 요게 이제 철판 조각이 딱 붙게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딱 붙고 떨어질 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딱딱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 철판 조각을 진동을 시키는 거죠. 진동을 시키는데 여기에 흐르는 요 사각파의 주파수를 달리하면 주파수가 높을 때는 따다다닥 소리가 날 거고 주파수가 낮을 때는 딱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를 갖고 고음과 저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전류를 보내서 철판 조각을 진동시켜내는 소리 발생 장치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버저라고 합니다. 자, 피에조 버저는 되게 이것과 이제 일반 버저와 유사한 원리긴 한데 약간만 다릅니다. 수정 진동자에 단속적으로 전류를 보내어 수정 진동자의 늘어짐과 수축을 발생시킴으로써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낸다. 지금 보시면은 이 지지대가 있고요. 지지대 위에 이 수정 진동자가 있죠. 그 진동자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진동을 한단 말이죠. 위로 아래로. 그 진동하는 거에 의해서 공기의 진동이 발생해서 요로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안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 장치를 우리가 피에조 사람 이름이에요. 피에조가 만든 프랑스 사람, 버저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GC-13, 요게 이제 파트 넘버인데요. 요 피에조 버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어서 D2, 요거 이제 그 GPIO가 되겠고요. 이게 GPIO, 여기는 그라운드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제 여기서 요 D2를 갖다가 이제 단속적으로 이제 온오프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시키면 여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 그거를 우리가 피에조 버저라고 하고요. 소리 크기는 대략 한 70dB 이상, 한 10cm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70dB 이상 정도 나고요. 동작 전압은 1에서 30V, 구동 전류는 뭐 2mA 이하, 보통 우리 GPIO에서 10mA 정도 이하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GPIO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는 10kHz 이하, 그러니까 10kHz 이하의 소리는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나중에 거의 붙겠죠. 주파수가 빨라지면 그냥 거의 붙어갖고 소리가 안 나는 지경에 이르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약 한 10kHz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은 주파수를 발생시킬 수 없게 됩니다. 버저로 B 소리 발생시키는 장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양은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실습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는 피에조 버저를 이용해서 P라고 쓰기도 하고 B라고 쓰기도 합니다. 피에조 버저를 이용하여 500Hz 주파수의 B 소리를 발생시킨다. 자, 500Hz가 되려면 500Hz 이제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0.1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헤르츠일까요? 네, 여기 1초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한 번 이렇게 수행하는데 0.1초 걸렸으니까 10번이 들어가겠죠, 주기가. 그래서 10Hz입니다. 10번 진동하는 거니까. 그럼 500Hz가 되려면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요 10Hz와 0.1초는 어떤 관계죠?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그러니까 주기하고 주파수는 역수관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500Hz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500분의 1 세컨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2ms입니다. 2ms. 그죠? 그러니까 2mm, 주기가 2ms 되게 어떤 렉탱귤러 화형을 만들어주면 500Hz에 해당하는 소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요, 2ms 되는 렉탱귤러가 아니라 2ms 되는 사인 혹은 코사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렉탱귤러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현은 어떻게 할 거냐? 아테메가의 PWM 기능을 가진 GPIO 단자. 이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한 강의 노트에 보면은 PWM이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PWM에 해당하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GPIO 단자를 피에조 버저하고 그라운드로 해서 연결한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피에조 버저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그 접지가 되겠네. 접지고 여기가 이제 D3 B4네요. B4 PB4에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회로를 구성을 할 때 이 그림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그림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 그림. 이거는 잘못 연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실습이 늦게 끝난 이유가 뭐였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림하고 똑같이 트랜지스터를 연결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500Hz 신호 이걸 만들면 되므로 1ms 동안은 하이, 다음 1ms 동안 로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ms 하이, 1ms 로우 신호가 반복적으로 생성되도록 프로그램을 짜주면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피에조 버전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거 렉탱귤러, 요거 이제 PWM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요걸 1로 만들고 0으로 만들고 1로 만들고 이러려면 어떤 특정 비트를 1로 세팅하거나 아니면 0으로 세팅하거나 그런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트 1로 바뀌는 것을 원하는 비트만 1이고 나머지 비트는 0인 값과 5를 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어떤 값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요 놈만 1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0하고 얘하고 5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1이면 1하고 0하고 5 하니까 1 되고 여기가 0이면 0하고 0하고 5 하니까 0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값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요로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1로 세팅할 경우엔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가 0이 됐든 1이 됐든 5에서는 한쪽만 1이면 1이기 때문에 무조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비트만 1로 세팅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살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해라? 특정 비트만 1인 값과 5를 해라. 그죠? 그리고 5를 하게 되면 그럼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이 특정 값은 여기 이제 1이고 여긴 2이고 여긴 4고 8이고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AAA equal AAA 하고 5를 하는 거죠. 뭐 하는 거라? 1 이렇게 3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AAA가 8비트짜리인데 요게 이제 AAA인 거죠. 그거 1이 원래 여기 자 좀 봅시다. 나머지 다 0이고 가장 하위 비트만 1인 경우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1인 경우가 1이죠. 그거를 shift left를 3번을 해라.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여기로 옮겨지겠죠. 그런 다음에 요 두 개, 이 위에 거랑 요 아래 거랑을 이제 5를 하게 되는 거죠. 그 5가 요거죠. 그럼 원하는 것만 이렇게 1로 세팅되고 나머지는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비트만 셋을 시키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만약에 ABC가 define ABC3 그랬으면 여기가 3로 시환이 되니까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은 똑같죠. 이 세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BV 이건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인데요. underscore BV3 그러면 이건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습니다. 이거. 3, 1을 3만큼 시프트로 레프트 한다. 그게 이제 BV3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요 비트만 이제 그대로 1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원래 있는 대로 유지를 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제 비트를 클리어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비트만 0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비트만 0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내가 원하는 비트만 0이고 나머지는 1인 것과 AND를 해라. 이번엔 AND를 해라. 그러면 이게 뭔지에 상관없이 이게 1이면 0이고 1이면 0이면 0 될 거고 1이면 1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0과 1에 상관없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0이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AND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원하는 비트만 클리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클리어 한번 하고 셋 한번 하고 클리어 한번 하고 셋 한번 하고 이거 반복하겠죠. 보나마나. 네, 그렇습니다. 자,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는 포트비나 DDRB 이런 거 쓰려고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CPU 이건 이제 128.a를 쓰길 때 이제 클락 주파수 맞춰준 거고, 요거는 이제 지연, 딜레이 함수 쓰는 거죠. 자, 메인 함수 들어왔습니다. DDRB를 0x10으로 세팅합니다. 그러면 PB4를 출력 설정을 하는 거죠. 출력으로. 그 다음에 무한 루프 돕니다.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 포트 B는 1로 세팅. 그러면 이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셋이죠, 셋. 그죠, 셋. 기억나시죠? 셋. 그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출력이 이렇게 하이로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1ms 지연합니다. 그러면 1ms랑 기간 동안 하이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포트 B를 다시 요거랑 AND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거 특정 비트만 이제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110, 그 다음에 1111 이거니까 요 하위에서 네 번째, 하나, 둘, 0번째부터 시작하면 네 번째. 네 번째 비트만 이제 로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클리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딜레이 1ms.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1ms 동안 클리어. 근데 이게 무한 루프니까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하이, 다시 로우. 이런 식으로 2ms를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되죠. 이건 얼마예요? 아까 얘기했던 500Hz가 되겠죠. 2ms니까 그거 역수. 이해하시죠? 자, 그럼 어떤 삐 소리가 날 겁니다. 네, 이제 전화벨 소리 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저 버저를 이용해서 찌르릉 따르릉 하는 거죠. 그거를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생성한다. 회로 구성은 앞서와 똑같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 전화벨 소리 울리기의 구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르릉이라고 소리가 나는 게 요 1초의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초 동안 따르릉 하고 이제 2초를 쉽니다. 그럼 사실 실제 이제 전화 소리에도 2초간의 묵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따르릉 하고 2초 쉬고 또 따르릉 하고 2초 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 요 따르릉 소리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480Hz짜리 12번, 320Hz짜리 8번. 이게 한 묶음으로 했을 때 총 20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번 반복하고 2초 쉬고, 20번 반복하고 2초 쉬고. 이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아예 버저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요 480Hz가 요 사이클 타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회가 요 카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0Hz짜리 12회 혹은 320Hz짜리 8회 이런 식으로 딱 요 파라미터만 딱 주면 그거에 맞게끔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요 서브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버저를.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요게 480Hz면은 시간적으로는 이제 0.00208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12번 울린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12 곱하면 대충 얼마 나오냐면요. 0.025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제 요거 320Hz가 0.003125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8회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025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하면 요놈 더하는 거죠. 더하면 0.05초 정도 나오고요. 0.05초가 20번 반복되니까 총 1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중앙이죠, 여기가. 네. 자,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레이 미리 함수 인수로 정수가 아닌 실수를 사용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걸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clude util delay.header, 요건 뭐 다 알고 있을 거. 버저 보겠습니다. 버저. 요게 헤르츠 들어오고요. 카운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 이걸 이제 선언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헤르츠가 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요걸 어떻게 역수를 취한 겁니다. 지금 헤르츠의 역수를 취했으니까 그게 이제 시간적 주기가 되겠죠. 근데 그 주기는 실제 우리가 주기를 취한 거의 절반은 하이고 절반은 로우여야 되기 때문에 요걸 2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1000하고 1000을 곱했습니다. 그 왜냐면 여기가 그냥 세컨드가 아니라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그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을 해준 겁니다. 미리세컨드면 1000만 곱했겠죠. 1000만. 자, 4를 돌립니다. i를 0서부터 카운트까지. 요 카운트 들어온 요거죠. 카운트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포트 B에 아까 했던 거를 하고 딜레이를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여기서 계산한 거 위에서 계산한 것만큼 딜레이를 시키고 또 딜레이를 계산한 것만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게 1과 0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이와 로우를 버저에 출력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어쨌든 서브 함수만 만든 거고요. 메인 함수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봅시다. 자, 메인 함수에서는 요걸 출력으로 설정합니다. pv4 이 버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립니다. 이렇게 480에 12번, 320에 8번. 이거 이렇게 되면 0.025초라고 그랬고요. 요것도 0.025초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걸 20번을 돌립니다. 그럼 이거 합치면 0.05초에 곱하기 20 하면 딱 1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폼을 다 돌리는 데는 1초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 미리세컨드 2000초죠. 2초를 지원하게 됩니다. 2000 미리세컨드 2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따르릉 이게 구현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 만들기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계에서 이제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하는 거 그 하나하나의 음을 이걸 이제 피치라고 하죠. 피치 혹은 톤. 그래서 피치 혹은 톤. 그래서 이 톤들은 주파수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어요. 요게 이제 6번째 옥타브인데 6번째 옥타브의 첫 음계가 이제 도가 1046.5 헤르츠죠. 그리고 C가 1975.5가 되겠네요. 얘하고 얘는 완 옥타브 간격은 2배 주파수를 가집니다. 2배. 그러니까 얘 곱하기 2 하면 이제 209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게 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음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절대음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파수에 맞게 소리를 발생을 시킬 겁니다. 자, 목표는 피에조 버저를 이용하여 6번째 옥타브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를 각 1초간 생성하며 이때 각 음계에 해당하는 LED는 ON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1초간 생성하고 그때 동안 1초간 LED를 켜자는 거죠. 구현 방법은 정해진 음계에 해당되는 주파수의 역수를 취하면 이 한 개 펄스의 주기가 나오죠. 이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은 하이. 여태까지 그래왔죠. 2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은 로우. 이런 식으로 처리를 반복적으로 해주면 된다. 각 음계당 1초가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라. 이때 대응되는 LED도 ON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딜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는 회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PIO A에 8개의 LED를 연결하고 330오hm 저항을 연결을 해주고 접지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피에조 버저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요거를 하이, 로우,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을 접지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고 하지 마세요. 이거 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요 피에조 버저, 요 버저의 이제 서브 함수가 아까 거랑 똑같은데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까는 뭐 요걸 한꺼번에 요 시간을 한꺼번에 처리했는데 지금은 약간 분리를 했습니다. 이걸 분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아까는 여기가 1000이 아니라 1000 곱하기 1000이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1000으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밀리세컨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를 별도로 구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C에서의 어떤 트릭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 놈이랑은 천지 차이죠. 여기 이제 소수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강제로 형변환이 돼서 이 결과도 실수로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나타나고, 요 위에 있는 거는 다 입력으로 이제 계산되는 그 피연산자가 다 정수기 때문에 결과도 정수로 나타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소수점 이하가 삭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밀리 단위로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단위의 값들은 다 0이 돼 버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밀리 단위 플러스 마이크로 단위가 다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뭐 5를 2로 나누면 얘는 2라고. 그리고 5.0을 2로 나누면 이건 2.5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0.5를 알고 싶으면 이거를 요 2.5에서 요거에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5에서 요 2를 빼줘야 된다고. 그럼 0.5가 나오니까 소수점 이하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작업이 요거고, 요거.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작업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니까 요 밀리 위에서 계산한 걸 뺐죠. 여기서 뺀 다음에 1000을 곱했죠. 그래서 0.5를 갖다가 이제 올려주는 거죠. 숫자 자릿수를. 그런 다음에 거기다 마이크로로 저장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시간적 길이는 마이크로 세컨드, 밀리세컨드와 마이크로 세컨드를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 B에 한 번은 2를 출력시켜 주는데 밀리세컨드와 마이크로 세컨드 다 지연시켜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tilde를 붙였으니까 이건 이제 비트와이즈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이건 0. 0은 1로,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만들어주면 이제 0으로만, 이거 이제 PWM 신호를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거. 그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미리세컨드와 마이크로 세컨드를 지연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앞서 했던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예, 기능은 다를 게 없는데 여러분한테 연습용으로 아마 요 두 개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합칠 수도 있고 그걸 아마 보여주기 위한 건데, 프로그램의 동작 속도나 뭐 이런 걸 고려한 다음에 앞서 한 게 더 낫죠. 그죠? 어쨌든 조금 여러분들 복잡하게 공부시키려고 코드를 풀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죠. int i, 이거 소문자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i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헐츠가 헤르츠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각 음계의 주파수입니다. 소수점 제외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만큼 도대체 몇 번을 갖다가 스윙을 시킬 거냐? 이만큼을 스윙을 시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1047Hz라는 거는 1047번 스윙을 하게 되면 1초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잘 이해하세요. 그죠? 10Hz는 10번을 스윙하면 1초가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초 간격으로 도도 1초, 레도 1초, 미도 1초 이렇게 1초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1047짜리 헤르츠는 이거는 1047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1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093Hz짜리는 왜냐면 빨리 돌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2093번을 돌려야 1초가 됩니다. 그래서 루프도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다 설정을 한 거예요. 헐츠랑.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LED는 이제 LED를 켜는 그 자릿수 얘기하는 거죠. 01, 02, 04 이렇게 되면 0000, 그러니까 이진수 비트로 볼 때 강화작 shift left 되는 효과가 있죠. 계속 곱하기 2 한 거니까. 그 다음에 DDRA를 전부 다 출력, LED는 출력으로 하고, 요건 이제 이것도 역시 출력 설정인데, 페이지 오버자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이제 일로 출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무한 루프 돕니다. 자, 8번을 돕니다. 8번.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다음에 포트에 LED 요 I 넣었습니다. 이게 요거에 해당하는 거. 여기 지금 요 세로로 보면, 요게 도, 요게 레, 요게 미 이렇게 되니까, 그걸 여기다 넣는 겁니다. LED. 요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버저로 헬즈랑 루프, 그러니까 주파수 몇 개짜리, 얼마짜리로 몇 번을 돌려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1초간 지연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초 동안 소리가 나면서 이제 지연이 발생하는 거죠. 1초 동안. 그죠? 그렇게 이제 LED 켜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구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일 때에 이제 불이 켜지고, 여기서 이제 솔에 대한 음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공부할 거는요, 이제 이론적인 건데요. 타이머 카운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버저 함수, 버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걸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타이머 카운터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타이머 카운터는 먼저 타이머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고요. 카운터는 사건의 개수를 세는 개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머하고 카운터는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카운터를 이용해서 수를 셉니다. 우리 이제 발진기라는 게 있어요. 발진기. 수정 발진기에서 나오는 어떤 클락이 있습니다. 클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어디로 넣냐면 이제 카운터로 넣습니다. 카운터. 카운터는 뭐 하냐면 요 라이징 엣지 숫자를 셉니다. 카운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비트 카운터다 그러면 여기서 0000, 0001 이런 식으로 계속 세는 거죠. 뭐를? 요 라이징 엣지를 세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게 시간을 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다 라고 한다면 1초당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그게 곧 시계죠. 그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시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다 모조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계의 정확도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겠어요? 수정 발진기 얼마나 정확하냐, 요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죠. 타이머 카운터는 기능이 비슷하므로 보통 동일한 하드웨어로 구현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요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C 이렇게 부릅니다. 타이머 카운터. 요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숫자, 라이징 엣지나 폴링 엣지가 뜨는 횟수를 세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트메가에선 두 가지 종류를 제공을 하는데 8비트짜리 있고 16비트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0하고 2가 8비트, 1하고 3이 16비트인데요. 우리 이제 8비트짜리를 이용해서 실습을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이머 카운터에서 블럭도 하고요. 거기서 쓰이는 레지스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4개가 이제 타이머 카운터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그 레지스터고요. T 카운트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실제 카운터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아테메가 128A의 전체 클럭이 이제 16메가짜리 클럭인데요. 그 클럭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혹은 타이머 카운터 클럭을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동기 클럭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칩을 구동시키는 클럭, 아테메가 128A의 클럭을 그대로 똑같이 거기도 그 클럭을 그대로 활용할 것 같으면 그건 이제 동기 클럭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칩 전체가 하나의 클럭으로 동작을 하느냐, 아니면 타이머 카운터만 별도로 클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동기, 비동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죠? 뭐 먹수 같은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타이머 카운터를 요걸 3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럭이 이렇게 라이징 엣지가 이렇게 뜰 때마다 T 카운트가 하나씩 카운트를 늘려 나가겠죠. 그래서 8비트일 때는 0부터 이제 FF까지, 그다음 16비트일 때는 0부터 FFF까지 숫자를 이제 세게 되는 거죠. 숫자를 세는데요. 이 숫자를 세는 모드가요. 총 4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노멀, PCPWM, CTC, 그 다음에 PAST-PWM 이렇게 4가지의 모드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노멀 모드만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PCPWM은 Face Correct PWM 모드고요. CTC는 Clear Timer on Compare Match 모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CTC 혹은 CTCM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PAST-PWM은 이제 이 노멀 모드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약간만 다릅니다. 하여튼 4가지의 모드에 의해서 이 숫자를 셉니다. 이제 뒤에 가서 어떻게 숫자를 세는지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TCCR, TCNT에 대한 내용은 다 얘기했죠. 네. 요 특별히 이제 TCNT에는 우리가 초기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값을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이제 세는 거를 범위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TCCR인데요. TCCR은 크게 3가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돼갖고 요 클럭을 프리스케일링을 합니다. 프리스케일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6메가짜리를 이걸 이제 8메가짜리 혹은 뭐 4메가짜리 혹은 2메가짜리 이런 식으로 클럭 주퍼수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스케일링을 통해서 여기다 이제 어떤 특정 비트, 이 TCCR의 특정 비트를 세팅을 해주면 이걸 16짜리를 4로 만들 수도 있고 2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분주한다고 해요. 분주.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면 요게 이제 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요 클락을 매번 세냐 아니면은 두 번마다 한 번씩 세냐, 그러니까 요거 세고 그 다음에 요거 세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주파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 프리스케일링을 이용하면. 그 다음에 TCCR은 역시 이제 요 모드, 요 세는 모드, 세는 어떤 형태로 셀 거냐 이제 뒤에서 보게 될 텐데요. 그거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토글 클리어 셋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타이머 카운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두 가지입니다.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혹은 타이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냐 아니면은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냐, 요 두 개의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적절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동작시켜서 사용자가 원하는, 개발자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도 이제 F가 붙으면 이게 플래그입니다. 플래그. 그래서 그런 플래그를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인터럽트가 딱 걸리면 플래그가 세팅이 되는. 그래서 그 플래그를 보고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동작시키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그죠?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요 두 가지 인터럽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요 인터럽트 리퀘스트 신호가 발생이 이렇게 되는데요. 요 신호가 어떻게 발생될 거냐, 토글을 할 거냐, 클리어를 할 거냐, 셋을 할 거냐, 요 세 가지에 따라 다른데, 토글은 하이면 로우로, 로우면 하이로,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반대 상태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토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OCN의 어떤 출력 신호가 나올 텐데 그 신호를 갖다가 하이에서 로우로, 로우에서 하이로 바꿔주는 거고요. 클리어는 뭐냐, 언제나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전 상태가 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바꾸는 게 클리어. 그 다음 셋은 뭐냐면 그전 상태가 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1로 바꾸는 거, 그걸 우리가 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시점, 이 지금 요 세 개를 얘기하는 거는 인터럽트 출력 결과를 어떤 식으로 개발자한테 보여주냐의 얘기고, 어느 때에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지를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O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입니다. 여기 어떤 값을 설정을 합니다. 뭐라고? 뭐 예를 들어서 0x22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TCNT가 좀 지룰까요? 좀 너무 많이 복잡해졌으니까 여기 이제 설명할 게 좀 많아요. 네. 요 그림이 전체 우리 그 타이머 카운터를 갖다가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0x22라고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OCR에 설정된 값이 곧 탑입니다. 뭐 그냥 이거 탑을 그냥 OCR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0x2 탑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탑이라고 적혀 있으면 OCR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텀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있으면 그건 0x00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최저값. 그 다음에 max라고 되어 있으면 0xFF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OCR을 FF라고 설정했다고 하면 그럼 max하고 탑하고 같아지겠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OCR하고 TCNT라고 비교를 하는 거죠. OCR이 만약에 0x2로 세팅됐다 그러면 00서부터 세기 시작해서 FF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세죠. 세는데 중간에 2가 있잖아요. 2는 중간에 이제 그래서 요 TCNT가 2에 도달하면 그때 아웃풋 컴페어. 그러니까 요 OCR이라는 게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니까 TCNT와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두 개를 비교해서 값이 일치될 경우에는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토글이 되거나 클리어가 되거나 셋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그러니까 맥스냐 바텀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버플러가 난다는 게 FF에서 0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00에서 FF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 다 오버플로우인데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요거 맥스랑 같아지는 거죠. 요 맥스랑 같아지는 시점, 요 시점, 혹은 요 시점, 바텀이랑 같아지는 시점, 요 두 개 시점 중에 하나에 의해서 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바텀이랑 맥스는 딱 결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여기에는 OCR에 의해 정해지는 탑 값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값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인터럽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PWM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0에서 1로 바꾸고 1에서 0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바꿔서 요 발생되는 PWM 신호로 GPIO로 요 PWM 신호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GPIO에 뭘 연결해? 버저를 연결하는 거죠. 버저를 연결해서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 갖고 소리를 내게 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목적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TIMSK라는 거, 이건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매스크 레지스터입니다.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매스크 레지스터. 거기는 이제 OC 인터럽트 이네이블하고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 두 개의 비트가 있습니다. 그 비트를 1로 세팅을 해줘야만 여기서 나온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실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얘랑 비교를 한다. TCNT랑 OCR. TCNT는 그냥 하염없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럴 경우에 OCR이랑 비교를 해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또 TCNT는 하염없이 증가되고 있는데 요 FF 탑이랑 비교해서 같아지면 그러면은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00이랑 같아질 때도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모드, 요 동작 모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CNT 레지스터를 볼게요.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 우리는 지금 이제 0번째, 우리가 아까 카운터, 타이머 카운터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0번, 1번, 2번, 3번이 있는데 0, 1, 요게 8비트짜리고 1, 3, 요게 16비트짜리죠. 지금 우리는 요걸 씁니다. 0번. 그러면 8비트짜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TCNT 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입력 클럭을 받아서, 요 이제 TCNT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JK 플립플랍이나 혹은 뭐 D 플립플랍 같은 걸로 만들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운터 있잖아요. 그겁니다. 거기에 이제 입력 클락을 받아서 그 클락의 개수를 세고 있는 거죠. 8비트짜리로. 자, 그게 이제 TCNT고,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값을 세팅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카운팅 되는 시작 값을 갖다가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죠? 시작 값을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아무 값도 세팅 안 하면 0x00서부터 0xFF까지 세는 건데, 우리가 이걸 0x22로 세팅하면 2부터 FF까지 계속 반복해서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이것도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싶은 시점의 값으로 요걸 예를 들어서 0x22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요 22에 도달하면 이제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TC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FF를 넘어서 다시 00으로 가면 그때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죠. 이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고, 요걸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를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고, 요 값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매스크 레지스터. 인터럽트 매스크 레지스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영어로 좀 바꿔야 되겠네. 네. 이거는 이제 보면은 0번. 그래서 이거는 오버플로우. 요거는 아웃풋 컴페어. 그죠? 이것도 오버플로우, 아웃 컴페어, 오버플로우, 아웃 컴페어. 뭐 쭉 있네요. 뭐 이렇게 쭉 있네요. 어쨌든 우리는 0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요 두 개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신경 써주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요 두 개 갖고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와 그 다음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다 발생시키게 하고 싶으면 요거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일로 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레지스터가 요 TCCR이죠. TCCR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타이머 카운터의 동작을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TCCR이 뭐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WGM, 이게 이제 웨이브폼 제너레이션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요 웨이폼 제너레이션 모드에 의해서 4가지 모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요건 뭐냐면 클락 셀렉트입니다. 요건 이제 프리스케일링 해주는 거죠. 자, 프리스케일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 블록도를 보고 좀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16메가짜리 원래 이제 우리 아트메가 128에 사용하는 클락입니다. 그럼 이건 동기 클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TOSC1이라는 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클락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클락이라는 거는 타이머 카운터만을 위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클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동기 클락입니다. 비동기. 그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들어오면 요 선택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무조건 16메가짜리 쓸 거니까 이게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오면 요 프리스케일러 10비트 타이머 카운터 프리스케일러에 의해서 요게 이제 분주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프리스케일링. 이거 사실 프리스케일러는 카운터입니다. 이것도. 예, 카운터를 이용해서 프리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8비트짜리 8배, 32배, 64배, 128배, 256, 1024 이렇게 돼 있죠. 이 프리스케일이 왜 카운터로 가능하냐면 얘를 4비트 카운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클락으로 세는 거죠. 클락이 들어오면 이걸 셉니다. 세면 0000, 0001, 0010, 0011 이렇게 돼요. 그럼 맨 하위 비트 0101 매번 바뀌어요. 근데 그 다음 윗비트는 0011이 돼요. 그 다음 거는 00001111이 되고 그 다음 거는 00001111 이렇게 계속 바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주기가 2배로 늘어나죠. 계속. 그죠? 그러니까 어느 쪽 비트를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주가 된 어떤 클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요 칩이 아니라 클락 셀렉트에 의해서 요 8개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해서 요 먹스니까 선택해서 밖으로 빼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실제 우리가 프리스케일링 된 클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000이면은 클락 소스가 없다는 얘기고 001이면은 프리스케일링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거를 그냥 잡아 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010이면 8배, 그 다음에 32배부터 1024배까지 쭉 프리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주를 하게 됩니다. 분주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분주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적당한 값을 세팅을 해줘서 분주된 결과를 이용하라는 거죠. 여기 TCCR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번째 우리가 타이머 카운터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TCCR 제로를 세팅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에 따라서 0, 1, 2, 3, 이 4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스케일링 하는 클락 셀렉트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웨이폼 제너레이션 모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웨이폼 제너레이션 모드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기가 WGM00, 이게 WGM01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이고요. 얘가 이쪽이 되죠. 여기가 이제 N 이렇게 되는 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는 0번째 거 사용하니까 01, 00 이거겠죠. 그죠? 그래서 00, 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폼 제너레이션 모드는 동작 모드, 카운터가 어떻게 카운팅을 하느냐에 대한 모드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요. 노멀 모드가 있고요. 페이스 코렉트 PWM 모드가 있고요. 클리어 타임 온 컴페어 매치 모드가 이게 CTC 모드라고 합니다. CTC 모드 혹은 CTCM 모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패스트 PWM 모드라고 하는 4가지의 모드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피해자 버저를 활용할 때는 이 노멀 모드를 활용할 겁니다. 나머지는 여기서는 안 씁니다. 다음 챕터에 넘어가면 쓰게 되는데 어쨌든 요것만 쓸 겁니다. 요건 이제 TCCR 제로에 요 2개를 0, 0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0서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클락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은 클락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내서 FF까지 갑니다. 지금 이건 8비트짜리이기 때문에 16비트면 이게 FF가 되겠죠. FF에 도달하면 0으로 오버플로가 납니다. 그래서 또 FF 갑니다. 또 0으로 오버플로 나고 또 FF 가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 오버플로가 나오는 이 FF 시점에 뭐가 발생한다?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인터럽트다?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다. 타이머 카운터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다. 그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는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발생합니다.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다음 페이스 코렉티드 PWM 모드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FF에 도달하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FE가 됩니다.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0에 도달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FF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납니다. 00에서 01로 바뀔 때, 그때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FF일 때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나고요. 얘는 00일 때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맥스일 때고, 요거는 어느 때요? 바텀, BOTTOM, 바텀일 때고. 다음 클리어 타임 온 컴페어 매치 모드. 여기서는 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세냐면 OCR을 이제 프로그래머가 설정을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정한 값까지만 셉니다. 그 설정한 값에 도달하면 0으로 되돌아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만 발생합니다.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그죠? 왜냐면 맥스에 갈 일이 없잖아. 이 OCR 값을 우리가 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탑에 도달할 때까지만 세는 거예요. 맥스까지 안 가. OCR에 설정된 값 때까지만 가. 근데 이제 OCR을 만약에 맥스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FF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제 FF까지 가죠. 그리고 그때 이제 두 개가 같이 발생하는 거죠. OC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버플로우도 발생하고.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도 발생하고,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도 발생을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패스트 PWM 모드는요, 노멀 모드랑 똑같아요. 지금 그림으로 봐서도 그렇죠. 노멀 모드랑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노멀 모드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발생한다고요.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얘는 둘 다 발생해요. 둘 다 발생해서 분명히 여기도 OCR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한 이쯤에 이제 탑 값이 있겠죠. 요게 맥스니까. 여기 맥스니까. 그럼 여기서 요 탑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뭐가 발생한다?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요 맥스에 도달할 때 뭐가 발생한다?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도 발생하고. 그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멀 모드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발생합니다. 페이스 커렉티드 PWM 모드는 이것도 이제 OCR 값을 설정을 한다는 페이스 커렉트 PWM 모드는 오버플로우 여기 00일 때 요때 이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발생하고, 그 다음에 CTC 모드는 탑일 때 OCR 값이 바로 탑이죠. 그때 이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PWM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일 때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탑일 때는 이제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죠? 약간 지금 제가 설명하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음에 제가 모터 구동할 때 조금 한 번 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 요 노멀 모드만 기억하면 돼요. 요 노멀 모드. 노멀 모드에서는 무조건 어떻다? FF에 도달하면 FF에서 00으로 가는 순간 뭐가 발생한다?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요것만 딱 여기서는 기억해 두면 프로그램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타이머 카운터로 시간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노멀 모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에서 이제 아웃풋 컴페어 인터럽트는 사용하지 않고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러에서 값을 정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CPU 클락 16메가짜리를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프리스케일러 주기를 만약에 프리스케일러를 32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이제 16메가는 16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죠. 이걸 역수를 취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리스케일링 된 클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한 주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요 한 주기가 몇 초인지. 근데 원래 CPU 클락은 요 주기를 갖게 되죠. 요 분의 1. 근데 프리스케일러가 32로 돼 있다 그러면 32배 분주한 거니까 주기가 32배 늘어나는 겁니다. 주파수는 32배 작아지고. 그래서 요걸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
요 32이고 요거 16이니까 요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뭡니까? 타이머 카운터로 입력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TCNT가 있는데 요로 이제 어떤 클럭이 입력돼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6MHz가 들어와서 여기 프리스케일링이 있는데 스케일러가 있는데 입력이 들어와서 요 출력이 어떻단 얘기예요. 2 마이크로 세컨드 주기가 2 마이크로 세컨드 짜리가 TCNT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분주가 돼서. 그죠? 그럼 TCNT는 어떻게 돼요? 2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한 번씩 숫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래서 카운트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아직 이제 인터럽트는 걸린 게 없어요. 요 TCNT를 세는 것까지만 한 거예요. 주기적으로 인터럽트가 걸리기를 원하는 어떤 시간을 타이머의 기본 주기로 나눠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0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뭐가 인터럽트가 걸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타이머 카운터가 이 타이머 카운터로 들어오는 클락이 몇 개 클락이어야 돼요? 50개가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하나 클럭이 들어올 때 2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니까 50개 클럭이 들어오면 100 마이크로 세컨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50 클락이 필요하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TCNT는 원래 00서부터 FF가 256이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256까지 계속 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50 클락이 걸리게 하려면 사실 정확하게 206부터 256까지 세야 됩니다. 그러면 50 클락을 셀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TCNT의 초기값, 얘의 초기값을 뭘로 설정해라? 206으로 설정해 놓으라고. 206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 클락, 요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이 클락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2 마이크로 세컨드 길이의 클락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206에서 207, 또 208, 209 이런 식으로 계속 세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50번을 다 셌을 때가 256에 도달하게 된다고. 그럼 이 도달한 시점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그죠? 그러면 100초마다 한 번씩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딱딱딱 출력이 되겠죠. 그때 뭔가 내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됐죠? 됐죠? 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타이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활성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타이머 카운터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인터럽트 레지스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비트 있죠, 비트. 그걸 1로 세팅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움을 지금부터 이제 낼 건데요. 도움은 뭐 여기서도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 해서 냈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버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해서 도움을 한번 내보는 그런 예제를 실행을 해 볼 겁니다. 자, 목표를 봅시다. 삐에저 버저를 이용해서 6번째 옥타브의 도 소리를 지속적으로 생성을 하겠다. 단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타이머 카운터 자원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움 주파수는 얼마인가요? 1046.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헤르츠니까 이거의 역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역수는 956 마이크로 세컨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478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은 로우로 하고 478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은 하이로 또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도움이 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 세컨드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32로 프리스케일링을 해서 그거에 50 클락을 세면 그게 100 마이크로 세컨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세야 되겠죠. 여기가 100 마이크로 세컨드인 거죠. 앞서 예제에 의하면. 그렇게 되게끔 요거를 요때 인터럽트 한번 발생하고 요때 인터럽트 발생하고 요때 인터럽트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마다 톡을 시켜주면 되죠. 그죠?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그 신호를 토글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예제를 한 것과 유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트메가의 16MHz 클럭. 자, 이건 CPU 클럭을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한 클록의 주기는 이제 이걸 역수를 취하면 0.0625 마이크로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 프리스케일러를 32분주를 하게 되면 2 마이크로세컨드가 얻어진다고 그 전에 예제에서 우리가 풀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478 마이크로세컨드예요. 그래서 2 마이크로세컨드로 나눠주면 총 239개의 클록이 뜨게 되면 그때마다 한 번씩 인터럽트를 걸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클록을 카운팅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256에서 239를 빼는 거죠. 그러면 17에 요게 이제 TCNT의 초기 값이죠. 그래야 17부터 256까지 세겠죠. 그래서 하나씩 세다 보면 그게 총 몇 번을 센다? 239번을 센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앞서 예제도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타이머 인터럽터 마스크에 해당 비트를 1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요 스테터스 레지스터 이거의 전역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이건 당연히 인터럽트가 걸리려면 1로 세팅을 해 줬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후에 TCNT 값이 17부터 시작해서 255 도달하면 0으로 다시 갈 텐데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다시 17로 갑니다. 네, 다시 17 이거 수정할게요. 다시 17로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239 클럭 후에 TCNT 제로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인터럽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그 시그널이 있는데 그 시그널을 계속 토글을 시켜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TCNT 오버플로우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상태를 검사해서 온 상태이면 상태를 오프 상태로 바꾸면서 버저 신호를 오프 시키고 오프 상태면 상태를 온 시키면서 버저 신호도 온 시키고 자, 그 다음에 TCNT 값을 다시 초기 값 써놓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면 239 클럭이 지난 후에 TCNT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또 발생하게 되므로 반복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실수하게 있네요. 뭐냐면 요거 17이 아니죠. 예, 지금 이 설명을 다시 읽다 보니까 요거 17이 아니라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기 때문에 매번 17 그러니까 한번 그 주기가 돌아가면 그럼 다시 17로 초기값 세팅 다시 해줘야 돼요. 요거 17로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0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17로 가는 거 아닙니다. 0으로 갑니다. 네. 네. 네, 회로도는 앞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똑같죠. 요거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버저가 온 되는 게 1, 오프 되는 게 0, 도 데이터는 아까 우리 계산한 값에 의하면 17, 그래서 17을 TCNT 제로에 주기적으로 채워 넣을 거죠. 세팅을 할 거죠. 그 다음에 볼레탈 인트 스테이트, 뭔가 이제 인터럽트 안에서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사용이 되나 보네요. 그거는 오프. 이거 아마 초기 상태는 오프로 둘 것 같아요. 예, 오프로 두고 뭔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죠. 왜냐면 타이머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났다. 네, 뭐 타이머 카운터 제로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이렇게 반드시 함수 네임을 이걸로 써줘야 되고 요 인수를 이걸로 반드시 써줘야 되죠. 예,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머 카운트 제로의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다. 자, 그 안에 TCNT 제로 요거를 도 데이터 아까 17이었는데요. 도 데이터로 매번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죠.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오프 처음엔 오프 상태일 텐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신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 오프죠. 오프일 때 포트에 그러니까 if 현재 상태가 오프니까 버저 포트에 이제 온을 시켜주고 그죠? 버저에 온을 시켜주고 스테이트를 온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가 온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버저에 오프를 만들어주고 이제 요 상태죠. 요 상태니까 요로 바꿔줘야 되죠. 오프로 만들어주고 상태를 변경해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은 하이, 한 번은 로우, 한 번은 하이, 한 번은 로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400 몇이었나요? 478이었나요? 뭐 정확하게 이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동안 478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유지. 요것도 478 뭐 이렇게 유지 계속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우리가 도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DDR-B에 0x10을 해준다. 버저 포트만 출력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TCCR을 0x03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뭐냐면 000003이니까 0011 이렇게 되겠네요. 요 세 개가 이제 CS죠. 그러니까 011이 되면은 뭡니까? 011이 되면은 요게 32분주란 얘기예요. 32분주. 그죠? 그 32분주 프리스케일링 했고요. 그 다음에 웨이폼 제너레이션 모드가 제가 요 위치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거랑 이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다 0이니까 00입니다. 00. 그래서 노멀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그러면은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발생을 시키는 거다. 그 다음 TIMSK를 0x01로 했다. 이건 뭐냐면 우리 TIMSK의 가장 하위 비트 뭐 여기 앞에 뭐가 있는데 요 두 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키는 거고 요거 이제 아웃 컴페어를 이네이블 시키는 건데 요게 01로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버플로우만 이제 우리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say 이거 뭐였어요?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만 시키는 거죠. 그 다음 TCNT에 도 데이터 초기 값은 도를 넣었습니다. TCNT에 17이죠. 그러면은 이제 매번 이게 아까 정해진 476이다 이거 476 마이크로 세컨드였다. 요때마다 한번 인터럽트가 계속 걸리면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476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476 마이크로 세컨드. 자, 노멀 모드에서는 무조건 토글로 동작합니다. 인터럽트 걸리면 그거에 대한 반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상태로 한번 바뀌고 이걸 왔다 갔다를 계속 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버저를 이용해서 산토끼를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구성은 앞서와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구현 방법을 볼게요. 먼저 산토끼 이제 음계 개명하고 길이 이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음계를 보면요. 산토끼, 토끼야. 이거 솔, 미미, 솔, 미도. 여기 R은 뭐냐면 이게 똑같은 음이 연속이 되면 중간에 약간 끊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솔, 미, 솔, 미도 이렇게 돼요. 산토끼, 토끼인데 솔, 미미, 솔, 미도 이렇게 음이 연주가 돼야 되는데 솔, 미 이렇게 쭉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쉼표를 주는 거죠. 솔, 미, 미, 솔, 미, 도, 레, 미, 레, 도, 미, 솔. 또는 뭐냐면 높은 도입니다. 또, 솔, 또, 솔, 또, 솔, 미, 솔, 레, 파, 미, 레, 도. 이제 EOS는 이제 송이 엔드 오브 송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끝났다. 잠깐 이제 또 여기 쉬는 구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연주한다 그러면 요 EOS가 없으면 이것도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끝에 쉬어주는 거죠. 이 어레이를 준비하고 각 음계에 대응되는 음길이를 또 역시 어레이로 준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에서는요 그냥 개명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4분 음표냐 8분 음표냐에 따라서 그 음이 지속되는 길이가 달라지니까 개명하고 음길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두 정보가 다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어레이로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R로 표시된 부분은 같은 높이의 음계가 연속해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리로 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짧은 시간, 여기서 이제 1ms인데요. 그동안 묵음을 나타내는 임시 음계고요. EOS는 노래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임시 음계고, 음길이는 보통 빠르기로 연주했을 때 1분간 4분 음표가 96개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96개라는 게 그 메트로뇽이라 그러나? 그죠? 그거 정해진 게 있죠, 딱 시간이. 그래서 4분 음표의 박자 수는 이제 96개. 그래서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96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분간 메트로뇽이라는 게 이렇게 뭐 있어갖고 이게 여기 이렇게 핀이 있어서 좌우로 막 왔다 똑딱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96번. 96번 왔다 갔다 1분 동안 하는 겁니다. 1분 동안 96번 왔다 갔다 하면 그게 4분 음표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가.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4분 음표로만 연주를 하면 96개의 4분 음표로 이루어진 노래가 있을 때 딱 1분 걸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60초를 96개로 나눕니다. 96개로 나누면 이거 밀리세컨드로 다니면 약
밀리세컨드로 이제 환산하면 약 625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4분음표는 약 625 밀리세컨드를 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2분음표는 절반이겠죠. 저기 2배겠죠. 그 다음에 8분음표는 절반이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타이머 카운터 제로를 초기화를 해라. TCCR 제로, TIMSK, TCNT, 전역, 인터럽트 이런 것들 다 세팅하고요. 음계 어레이로부터 한 음씩 읽어서 TCNT에 대응되는 값으로 써 넣어야 되겠죠. 아까는 이제 도를 써 넣었죠. 도, 레 쭉 있겠죠. 그걸 써 넣겠습니다. TCNT에 우리가 이제 다 계산값 구해서 동시에 연계된 LED를 온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음계에 대응되는 음 길이 어레이만큼 지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계명이 있었고요. 계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주하는 길이, 음의 길이가 있었는데 계명으로는 TCNT를 세팅해서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는 이제 딜레이를 시켜주는 데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레이는 TCNT를 세팅하고 이 길이 어레이는 딜레이를 세팅하게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음계의 마지막을 검사해 마지막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한다. 자, 다음에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서비스 프로그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검사에서 반대 상태로 변경하고 LED도 바꿔주고 똑같죠. 앞에 한 거랑. 인터럽트가 동일한 간격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TCNT0의 메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음계 어레이에 대응되는 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된다. 이 말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이 말보다는 프로그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예,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도를 0으로, 레를 1, 미, 파, 파, 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 시, 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레스트는 8로, EOS는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이거 엔드 오브 송이고, 요거는 연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어주는 거고, 1ms. 그 다음에 O는 0이고, 오프는 1이고, 그 다음에 4분음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625였죠. 625ms가 이게 뭡니까? 4분음표의 길이니까 2분음표 같은 경우는 1250이 되겠고 4분음표는 그거의 절반, 8분음표는 그거의 4배로 나눠줘야 되고 16분은 그 8배로 나눠줘야 되고 그죠? 여기 이제 음계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오음표는 그럼 어떻게 2500이 되겠네. 이건 2500. 요거는 어떻게 되죠? 1250. 4분음표 이게 625. 요거 이제 4분음표가 가장 널리 쓰이는 거죠. 요 8분음표는 뭐 300, 뭐 10, 2.5인가요? 이렇게 계속 나눠지겠죠. 계속 이게 16분. 꼴이 이렇게 여러 개 달리면 계속 짧은 거죠. 더. 32분, 64분. 그죠? 뭐 음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음표는 알겠죠. 이 음표는 아마 아실 거라고 봐요. 저도 사실은 뭐 음악 잘 모르지만 저 음표는 압니다. 네, 그 다음에 점 8분 음표는 4분 음표와 8분 음표의 그러니까 그 8분 음표 연주하고 16의 절반을 또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R은 이제 무금은 이제 1로 이렇게 1ms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TCN 초기 값을 계산해 보면 요거 17이고요. 이게 이제 도음이고요. 도, 요게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 TCNT 초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255는 이거 무금이 되겠죠. 무금. 아무 소리 안 나는 거. 그죠? 255면 최고로 큰 값인데 저거 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건 이제 뭐 연주되는 시간이 없죠. 저렇게 하면. 그래서 주파수가. 이건 무금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 미, 미, 솔, 미, 도 이렇게 가는 거죠. 레스트 하나 들어가 있고 레, 미, 레, 도, 미, 솔, 또, 솔, 또, 솔, 또, 솔, 미, 솔, 레, 파, 미, 레, 도 한 다음에 EOS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길이죠. N4, 8분음표 요거는 1ms 약간 끊어주는 거 쭉 갑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EOS도 4분음표 길이만큼 쉬겠다. 그런 얘기죠. LED는 잘 아시는 것처럼 1, 2, 4, 8 그 다음에 1, 2, 4, 8, 0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쪽으로 이제 그 올라가는 거죠. 그죠? 위치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4개에서 9개, 총 9개를 설정을 해 줬네요.
그거는 이제 요거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게 도에 대응되고, 요게 레에 대응되고, 요게 미, 파, 솔, 라, 시, 이거는 또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묵음, 요 255에 대응이 되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 네, 그거에 대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함수명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인수명도 반드시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래서 타이머 제로에 오플로 인터럽트 플래그 벡터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쨌든 요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적어줘야 되는 거고, 요 하나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코딩 해야 되겠죠. TCNT 제로, 여기 이제 F테이블, F테이블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 톤에 의해서 도와 또 높은 도 중에 하나가 혹은 묵음까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톤에 의해서. 근데 톤을 어디서도 지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 톤은 뭐에서 결정돼요? 이제 메인 함수에서 뭐가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럼 그 음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한번 오프 시켰다가 온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일 때는 온 시키고, 온일 때는 오프 시키고. 똑같죠? 그전 거랑.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요거 순서대로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순서대로 연주를 하게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그냥 음을 받아갖고 연주만 하는 거다. 네. 이제 마지막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int i는 제로로 두고요. 요 i가 이제 뭡니까? 이제 그 개명을 순서대로 인덱싱 할 겁니다. 그 다음 DDRA 방향은 LED는 출력으로 놓고요. 그 다음 DDR 버전은 이제 출력으로 역시 하나만 놓고요. TCCR을 0x03으로 했으니까 0000, 0011 해갖고 요 세 개가 CS, 요 놈이랑 요놈 같은데, 요게 이제 웨이폼 제너레이션 모드고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웨이폼 제너레이션 노멀 모드에 이게 32분주 이렇게 되는 거죠. 노멀 모드에 32분주. 그 다음에 TMISK는 0x01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플로우 인터럽트만 이네이블 시킨 그런 게 되고요. TCNT는 F테이블의 song_i, 처음에 이제 i가 0이니까 요 i 이렇게 해서 0이 들어오면 song_i는 노래 첫 번째 음이죠. 첫 번째 음에 해당하는 계명이죠. 그 계명으로 TCNT 제로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음부터 연주를 시작을 하겠죠. 이제 인터럽트 걸릴 때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say, 이거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활성화 시키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문을 돌리는 겁니다. i는 0부터 시작해서 연주 음의 순서를 지정을 이제 i가 하게 될 텐데, 두 파일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요 EOS라는 게 노래의 끝이니까요. 지정된 음, i에 의해서 지정된 음이 EOS가 아니면 계속 도는데, EOS가 되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노래를 한 곡을 쭉 연주를 하는 거고, 그런데 바깥에 무한 루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i가 0인 상태에서 여기 0, 첫 음이 톤으로 들어가고요. 그 톤에 해당하는 게 LED로 들어가서 LED 출력에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를 요 아이뿔뿔 시키면서 요 시간만큼, 요 아이뿔뿔 시킨 건 이제 다음 음을 연주해야 되니까 이제 요 함수를 수행한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만큼 지연을 시킨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요게 이제 현재 음 연주, 요게 LED, 요게 연주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적 길이. 그래서 끝날 때까지 연주. 그런데 이거를 세팅해 놓고 중간에 이제 인터럽트가 딱 걸릴 거예요. 걸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음으로 바꿔서 이제 연주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챕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현 결과는 뭐 이게 지금 사진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한번 해보십시오.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첫 번째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 연주되는 노래 연주기를 제작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노래의 음 높이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LED에 불이 켜지는 비주얼 노래 연주기. 노래방 가면 이런 거 있죠. 얘를 도는 LED 한 개만 켜지고 소리면 5개가 켜지고, 그죠?
그 다음에 3개의 노래가 저장되어 있고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새로운 노래로 바뀌어서 연주되는 노래방 반주기를 제작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도전적으로 한다면 요 3번 괜찮을 것 같고요. 뭐 1번도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코딩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요 2번이 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2번은 좀 너무 쉽네. 쉬운데 되도록이면 요 1번이나 3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아니 뭐 하여튼 3개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